안녕하십니까. 내추럴 보디빌딩학과 총장 기토입니다. 이전 시간에 우리는 탄단지에 대해서 배워봤고 마이피트니스팔이라는 어플을 이용해 식단 조절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다음 단계는 마이크로 뉴트리션인데요. 오늘은 이 마이크로 뉴트리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매크로와 마이크로, 단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매크로는 크다를 의미하고 마이크로는 작다를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앞서 배운 매크로의 경우에는 그램으로 다뤘지만 이 마이크로의 경우에는 밀리그램으로 다뤄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마이크로는 전체적인 우리의 건강, 퍼포먼스, 배고픔, 정신적인 상태, 근육에 대한 전체적인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이크로는 크게 미네랄, 비타민, 수분으로 구분됩니다. 미네랄은 먼저 무기물 화합물입니다. 우리 몸에서는 매크로 미네랄이라는 것이 필요로 합니다. 반대로 트레이스 미네랄도 있습니다. 트레이스 미네랄은 극소로 필요한 미네랄을 뜻하는데요. 먼저 매크로 미네랄은 칼슘, 인, 갈륨, 황, 나트륨, 염소, 마그네슘 등과 같은 전해질입니다. 즉, 이러한 미네랄은 몸에서 필수라는 이야기입니다. 반면 트레이스 미네랄은 코발트, 구리, 아연, 셀레늄 등이 있습니다. 비타민은 유기물 화합체입니다. 미네랄과 마찬가지로 두 가지 종류로 분류가 되는데요. 우리가 흔히 들어본 지용성 비타민과 수용성 비타민이 있습니다. 지용성 비타민은 지방의 도움으로 몸에 흡수가 되며 우리의 몸에 장기간 붙어 있습니다. 반면 수용성 비타민은 소변이나 땀으로 빠르게 배출이 되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수용성 비타민을 더 자주 섭취해 주어야 합니다. 지용성 비타민에는 비타민 A, D, E, K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전부 수용성이라고 생각하시면 기억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하루를 생활하면서 적게는 몇 번, 많게는 수십 번을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기에 수용성 비타민의 경우에는 하루에 규칙적으로 섭취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종합 비타민이든 단일 비타민이든 하루 하나를 권하는 비타민은 좋지 않습니다. 비타민제는 최소에 하루에 2번, 많게는 3번 먹으라고 권하는 비타민제가 훨씬 우리의 몸에 좋습니다. 지용성 비타민은 이 반대입니다. 몸에 오래 체류를 하다보니 하루에 하나를 드셔도 무관합니다. 이것이 앞으로 비타민을 공부함에 있어서 배경 설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흔히 다이어트를 할 때 마이크로 뉴트리션을 잘 챙기지 않습니다. 일반인이 다이어트를 하거나 선수들이 대회를 준비할 때 우리가 먹는 음식은 한정적입니다. 해봤자 호박, 쌀밥, 닭가슴살, 계란, 아몬드 등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마이크로 뉴트리션이 결핍인 상태입니다. 전통적인 식단의 관점에서 클린푸드라고 한다면 매크로만 지키고 마이크로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1980년대와 1990년대 보디빌더들에게 나타난 대부분의 마이크로 뉴트리션의 결핍은 비타민 D, 칼슘, 아연, 마그네슘, 철이었습니다. 하지만 위에 언급한 비타민은 우리의 몸을 구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근육을 유지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연이 체내에 부족하다면 갑상선에 영향을 미쳐 에너지 소비 능력을 저하시킵니다. 한 연구에서는 아연을 테스트했는데 피실험자 A는 4달간 아연을 먹고 메타볼릭이 194칼로리 증가했고 피실험자 B도 2달간 아연을 먹고 메타볼릭이 527칼로리 증가했습니다. 또 다른 마이크로 뉴트리션에서 결핍이 잘 일어나는 것은 철분입니다. 철분의 결핍 경우에는 여성 선수들에게 많이 일어나는데요. 생리 시에는 철분을 체내에서 많이 빠지기에 여성분들에게는 철분을 잘 챙겨 드시는 것이 건강에도 좋습니다. 한 예로 여성 배구 선수들에게 철분을 먹인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을 비교했을 때 철분을 먹은 그룹이 스트렝스에서 큰 향상이 일어났습니다. 칼슘도 결핍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무지방 요거트를 드시면 충분한 칼슘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지방 요거트가 생각보다 가격이 많이 나가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칼슘 보충 알약을 드시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아연 결핍은 근육 생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철분은 근력 향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칼슘은 골밀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다양한 영양분으로 다이어트를 진행해 주시면 좋겠지만 다이어트 시에는 점차 먹을 수 있는 양이 적어지기에 각종 미네랄을 섭취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저는 그래서 요거트와 같은 유제품과 빨간 고기를 섭취하는 것을 권합니다. 빨간 고기는 마이오글로빈이 많고 철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의 몸에 좋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다이어트 시에 소수 종류의 식단으로 다이어트를 진행한다면 다음에 보충제 편에서 추가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에 피지크 선수들을 상대로 비교를 해봤는데 A 선수는 아주 절제된 식사를 하였고 B 선수는 탄단지만 맞추고 자유로운 식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B 선수가 A 선수보다 훨씬 더 많은 비타민 E, K, C 등 미네랄을 섭취했습니다. 이는 오히려 플렉시블 다이어트 때가 더 건강이 좋았음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다이어트가 아닌 림매서브를 하신다면 충분히 칼로리적으로 여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과일이나 야채를 드심으로써 미네랄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먹는 게 좋나요? 다이어트 시에는 총 500칼로리는 야채와 과일을 드시는 것을 추천하고 림메스 없이는 1000칼로리는 야채와 과일을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수분도 마이크로 뉴트리션에 포함한다고 하셨는데 수분은 얼마나 먹어야 하나요? 네, 수분도 마이크로 뉴트리션에 포함됩니다. 수분은 쉽게 물을 생각하면 되는데요. 다만 커피와 술은 체내에서 물을 빼내기 때문에 수분으로 분류하면 안됩니다. 다음은 소변의 색으로 보는 수분의 정도인데요. 1에서 3은 수분이 체내에 적절하게 있는 것이며 7보다 위는 더 많은 수분을 섭취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비타민제를 먹고 난 직후에는 색이 진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주세요. 수분은 사람마다 양은 다를 수 있겠지만 체중이 23kg마다 1리터를 드시면 적절합니다. 예를 들어서 60kg인 여성분은 대략 2.5리터를, 80kg인 남성분은 3.5리터 정도를 드시면 됩니다. 오늘의 강의를 요약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미네랄은 매크로 미네랄과 트레이스 미네랄이 있다. 매크로 미네랄은 칼슘, 인, 칼륨, 황, 나트륨, 염소, 마그네슘 등과 같은 전해질인데 이러한 미네랄은 몸에서 필수이다. 두 번째, 비타민은 수용성과 지용성이 있다. 수용성인 경우에는 하루에 자주 섭취하는 것이 좋다. 세 번째, 너무 절제된 식단보다는 다양한 종류의 식단을 먹는 것이 더 많은 미네랄과 비타민을 섭취할 수 있다. 네 번째, 다이어트 시에는 총 500칼로리는 야채와 과일을 드시는 것을 추천하고 림메스 없이에는 1000칼로리는 야채와 과일을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섯 번째, 수분은 23kg마다 1리터를 섭취한다.